여러분,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 비싼 기계를 뒤집어 보세요. 그리고 평평한 책상 위에 그대로 내려놓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기계가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기울어질 겁니다. 기기 뒷면에 툭 튀어나온 그 흉측한 카메라 렌즈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얇고 아름다운 기술의 결정체를 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기기의 두께는 고작 7에서 8mm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비싼 돈을 주고 산 얇은 기계를 보호하겠다며 우리는 싸구려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두껍고 투박한 껍데기를 기꺼이 씌웁니다. 카메라 렌즈가 튀어나와 있으니 그것을 덮으려면 껍데기도 렌즈만큼 무식하게 두꺼워져야만 하니까요. 정말 기괴하고 모순적인 총각 아닙니까? 바닥에 기계를 내려놓을 때마다 렌즈가 다 긁힐까봐 조마조마하며 눈치를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와 거대 기업들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우리를 길들인 결과물입니다. 사진이 잘 나오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불편함이라고 세뇌당한 것이죠. 당신은 수백만 원을 내고도 기계에게 봉사하고 눈치를 보는 처량한 호구가 된 것입니다. 돈을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다시 주워 담으면서 기뻐하는 꼴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거나 자신을 멍청하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가락으로 더듬거리는 그 불쾌하게 튀어나온 렌즈 뒤에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세상에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처참하고 거대한 실패의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천재들이 수백조 원을 불태우고도 여전히 풀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그 끔찍한 비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해 뼈아픈 이별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잔인한 진실을 알았을 때 단칼에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에 속아 바쳤던 나의 소중한 시간, 쏟아부었던 내 진심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망가진 관계가 나를 갉아먹는 독약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투자한 본전이 아까워 미련하게 쥐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 오류라고 부르며 이 함정에 빠지면 파멸할 때까지 멈추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세상을 지배하는 삼성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도 지금 이와 똑같은 멍청한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10년째 카메라를 평평하게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빛의 굴절이라는 아주 냉혹하고 절대적인 물리 법칙에 단단히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던 돋보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멀리 있는 사물을 또렷하고 크게 보려면 빛을 많이 모아야 하고 그러려면 렌즈알이 크고 두꺼워져야만 합니다. 고객들은 계속해서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화질을 요구합니다. 화질을 높이려면 빛을 받아들이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무조건 키워야 하죠. 2016년과 비교하면 지금 최고급 스마트폰의 센서 크기는 이미 2배 이상 거대해졌습니다. 센서가 넓어지면 그 넓은 곳에 빛을 골고루 뿌려주기 위해 렌즈 역시 거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렌즈와 센서 사이의 초점거리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의 두께는 기껏해야 7에서 8mm에 불과하죠. 이 얇고 비좁은 공간 안에 그 거대한 렌즈 모듈을 억지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학적으로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으니 결국 기기 밖으로 흉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석 엔지니어들도 바로 이 딜레마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바꾸는 대신 무식하게 막대한 돈으로 이 물리 법칙을 때려 부수려고 시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 보겠다고 2025년 단 한 해 동안 연구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37조 7천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1,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매일 허공에 태워버린 셈이죠. 지난 10년간 부어 넣은 돈을 다 합치면
200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들이 이 엄청난 자본을 앞세워 야심차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메타렌즈 기술이었습니다. 평평한 기판 위에 머리카락 굵기 수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노 기둥을 수십억 개 세워서 빛을 꺾게 만드는 광학계의 혁명이었습니다. 포스텍과 손을 잡고 네이처지에 발표까지 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200조 원의 매몰 비용을 대가로 얻어낸 최종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기존의 2mm였던 두께를 1.6mm로 겨우 20%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여전히 렌즈는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수렁에 빠졌을 때 삽을 더 비싼 금삽으로 바꾼다고 해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향 자체가 틀렸다면 투자한 돈과 시간은 오직 당신을 더 깊은 심연으로 끌고 들어갈 뿐입니다. 수만 명의 엘리트 공학자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반도체 공정 기술도 없는 전혀 엉뚱한 분야의 한 외톨이가 나타나 그들의 면상에 통렬한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그가 무기로 삼은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아니라 아주 작고 하찮은 생명체였습니다. 과연 그는 그 미물에게서 어떤 충격적인 비밀을 훔쳐낸 것일까요? 이제 시선을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실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에 정기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전공을 들으면 누구나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렌즈를 발명한 사람인데 놀랍게도 광학 전문가가 아닙니다. 첨단 반도체를 다루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전공은 생체모사 광학을 연구하는 뇌공학이었습니다. 뇌공학자가 스마트폰 부품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식의 궤도를 이탈한 짓입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어떻게든 렌즈를 정밀하게 깎아보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며 돈을 태우고 있을 때 정 교수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징그러운 자연계 생물들의 눈알만 집요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전문가들의 이런 치명적인 시각 상실을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배운 좁은 터널 안에 갇혀서 다른 쉬운 길은 보지 못하고 벽만 부수려고 고집을 피우는 병입니다. 렌즈 공학자들은 근본적인 구조를 엎어버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기훈 교수는 그 오만한 터널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자연은 이미 수억 년의 진화를 통해 그 정답을 알고 있을 테니 억지로 렌즈를 깎으며 떼쓰지 말자. 이것이 그의 발칙하고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류 학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어디서 파리 눈깔이나 들여다보는 학업 연구를 첨단 산업의 드림이냐고 철저히 비웃었죠. 당신도 살면서 다수의 군중에게 짓밟히고 손가락질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 폭력 앞에서 타협하고 굴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진짜 혁명은 늘 모두가 조롱하는 변방의 외로운 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파리의 겹눈이 어떻게 360도를 보는지, 객가제가 인간이 못 보는 색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묵묵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그의 눈앞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작고 기괴한 생명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수석 엔지니어들의 오만함을 단숨에 밟아버린 그 벌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생명체의 이름은 제노스페키입니다. 화려한 곤충도 위협적인 맹수도 아닙니다. 그저 말벌의 몸속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크기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아주 하찮은 벌레였습니다. 학자들조차 거들떠보지 않던 이 기생충의 눈동자는 광학계가 수십 년을 매달려도 넘지 못했던 딜레마를 수억 년 전에 이미 해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기존 카메라는 선명하게 보려면 시야가 좁아지고 넓게 보려면 가장자리가 흐려지는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곤충의 겹누는 시야는 넓지만 화질이 절망적으로 흐릿하죠. 넓고 선명한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제노스페키의 눈에는 고작 30개의 작은 렌즈만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렌즈들은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조각 영상을 선명하게 촬영합니다. 그리고 뇌로 전달된 그 조각들을 퍼즐처럼 정교하게 이어 붙여 완벽한 파노라마를 완성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마침내 무릎을 쳤습니다. 크고 두꺼운 유리알 하나를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잘게 쪼개서 각자 다른 곳을 찍게 하고 하나로 합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위로 쌓을 이유가 사라지니 기기 밖으로 흉측하게 튀어나올 이유도 영원히 사라지는 완벽한 아이디어였죠. 연구팀은 2018년 드디어 세계 최초로 2mm 두께의 곤충 눈 카메라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는 세상을 바꿀 기적이 탄생했다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은 눈뜨고는 봐줄 수 없는 처참하고 흐릿한 누더기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도망쳤고 산업계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기적의 아이디어에 도대체 어떤 저주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영상 끄지 마시고 여기서 딱 3초만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뒤통수에 렌즈가 툭 붉어져 나온 그 비싼 기계를 답답하고 못생긴 고무 껍데기에 쑤셔 넣은 채로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아주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불편함을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거대 자본이 던져준 변명을 아무 생각 없이 주워 먹은 겁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본의 게으름에 길들여진 소비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생각 없는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아래 댓글 창을 열어서 당신이 쓰는 스마트폰의 기종과 그 망할 껍데기 때문에 짜증났던 순간을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강하게 누르며 맹세하십시오. 더 이상 그들이 억지로 먹여주는 쓰레기 같은 불편함을 당연한 내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모두 적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 진실을 마주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 처박혀 모두의 조롱거리가 된 카이스트 팀이 과연 어떻게 그 지옥을 뚫고 나와 자본 제국들의 안면을 강타했는지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자연의 원리를 훔쳐왔으니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릴 줄 아셨나요? 현실은 동화가 아닙니다. 연구팀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2mm짜리 첫 시제품의 결과물은 그야말로 끔찍한 쓰레기였습니다. 35개의 렌즈가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보니 빛이 꺾여 들어오는 각도가 전부 제멋대로였던 겁니다. 가운데는 뚜렷한데 35장의 조각 영상 가장자리가 전부 뿌옇게 뭉개지는 가장자리 흐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렌즈 재질을 바꿔보고 빛을 막는 물질을 들이부으며 백날 수정을 반복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쪽을 고치면 다른 쪽이 터지는 두더지 잡기 게임의 무한 반복이었죠. 투자자들은 비웃었고 프로젝트는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오직 물리적인 근육의 힘으로만 박살내려는 고집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당신도 살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식하게 밤을 새우고 땀만 흘리며 몸을 혹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틀렸는데 노력만 쏟아붓는 것만큼 미련하고 위험한 도박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연구팀이 벼랑 끝에 몰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광학 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공지능 영상 처리를 연구하는 김민혁 교수가 등판한 것입니다. 그는 렌즈만 쳐다보며 끙끙대는 광학자들에게 이렇게 아주 시크하게 조언합니다. 제발 그 망할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깎아보겠다는 미련한 짓 좀 그만두라고 말입니다. 가장자리가 뿌옇게 번지고 찌그러졌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불완전하고 쓰레기 같은 조각 영상들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게 던져주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픽셀 단위로 뭉개진 곳을 꿰매고 닦아서 감쪽같이 완벽한 한 장의 파노라마로 둔갑시켜 버릴 테니까요. 결점투성인 하드웨어의 약점을 강력한 소프트웨어의 뇌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하게 몸통 박치기를 하는 대신 지렛대를 이용해 바위를 들어 올리는 우회 전략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든 숨기고 고치려고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고 있지 않나요? 왜 그 약점을 인정해버리고 다른 강력한 무기로 덮어버릴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겁니까? 화질 문제는 인공지능이 마법처럼 해결했지만 우리에겐 아직 치명적인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두께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2mm의 두께로는 스마트폰 뒤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마침표를 찍은 주인공은 늙은 교수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던 권재명이라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기존 카메라 공학자들이 신주딴지처럼 모시던 기본 상식 자체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기존의 렌즈들은 빛을 모으기 위해 햄버거 패티처럼 위로 겹겹이 층을 쌓아 올리는 방식을 썼습니다. 위로 쌓으니 당연히 무식하게 뚱뚱해질 수밖에 없죠. 권 연구원은 발상을 뒤집어 이 35개의 렌즈를 햄버거처럼 위로 쌓지 말고 피자 도우처럼 평평하게 옆으로 쫙 펼쳐버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둥근 렌즈 모양을 포기하고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맞춰 전부 찌그러진 타원형으로 다르게 깎아내어 바닥에 배열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께는 무려 0.94mm, 종이장처럼 얇아져 버렸습니다. 옆으로 렌즈를 펼친 덕분에 시야각은 인간의 눈보다 넓은 140도까지 미친 듯이 찢어졌죠. 수백조 원을 불태우며 삽질하던 거대 자본주의 기업들의 뒤통수를 대학원생 하나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무기로 후려갈겨 버린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길 수 없는 판에 억지로 끌려 들어갔을 때 당신은 룰에 순종하며 패배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밥상을 걷어차고 당신만의 룰을 새로 씁니까? 자, 이제 당신은 기대감에 부풀어 내년쯤 스마트폰에 이 기적의 카메라가 달릴 것이라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백조를 쏟아부은 기존의 부품 생태계, 즉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이 혁신을 방어하고 막아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리한 돈의 흐름은 뻔한 스마트폰 따위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은밀한 시장을 향해 이미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사받을 때마다 환자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던 굵은 의료용 내시경이 이 기술을 만나 머리카락처럼 얇아집니다. 투박하고 무거워서 외면받던 안경형 기기들이 평범한 뿔테 안경처럼 가벼워지며 폭발적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손톱만 한 로봇과 초소형 비행 기계들의 전지전능한 눈알이 달리게 됩니다. 이 기술은 이미 전문 기업에 이전되어 세계 광학시장의 지도를 피비린내 나게 찍고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마트폰 렌즈가 튀어나왔는지 아닌지 멍청하게 침을 튀기며 싸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거대한 부의 재편이 당신이 쳐다보지도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물 안개구리처럼 좁은 세상만 쳐다보고 있으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카메라 렌즈 따위가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만들어 놓은 매몰 비용의 함정과 그들이 주는 대로 받아먹는 우리의 무기력에 대한 통렬한 고발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쥐고도 쩔쩔매던 거인들은 오만함에 눈이 멀어 늪에 빠졌고 벌레를 쳐다보던 외톨이는 판을 뒤집어 세상을 구했습니다. 세상은 돈이 가장 많은 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질문을 거꾸로 뒤집는 자, 햄버거 대신 피자를 굽겠다고 발상을 찢어버리는 소수의 미치광이들이 지배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껍데기를 씌우며 호구로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당신 삶의 룰을 부수고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사회와 자본주의가 주입한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 차갑고 잔인한 경제의 이면을 꿰뚫어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저는 당신이 허상에 속아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뼈시린 진실만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깨어있는 당신의 날카로운 조력자였습니다.